그러면 다른 통합 문서 열기 눌러서 저도 파일 열어볼게요. 찾아보기. 저는 문서에 저장을 했었으니까 문서에 이수정 엑셀 폴더를 열겠습니다. 쓱싹 엑셀 2016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예제 파일을 따다 16장 폴더를 따다 여행 기록표를 따다 열어와 주세요. 제한된 보기가 뜬다면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행 기록표 열려 있는 거 확인하고 계속 들어갈게요. 자, 정렬이라고 한다면 재배열을 하는 걸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재배치하는 걸 정렬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등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1, 2, 3, 4, 5 이렇게 먼저 작은 값이 앞쪽으로 배치가 되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또 문자로 얘기하면 가나다라마 이런 순서대로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 게 오름차순이고요. 내림차순은 그 반대예요. 5, 4, 3, 2 이렇게 위쪽에 큰 값이 배치가 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물론 문자는 거꾸로 히읗서부터 배치가 돼서 나오는 거 그런 게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순서가 딱 있어요. 그럼 그 순서대로도 정렬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지금 115페이지 1번 보고 있는데요. 여행기간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여행기간이 있는 C열을 클릭하세요. 뭐 C3셀을 클릭해도 되고 C4셀을 클릭해도 되는데 어쨌든 C열을 일단 클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요. 중간쯤에 정렬 및 필터라는 요 부분에서 여기 기억 히읗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게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히읗 기억은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행기간인 C열에다가 커서를 놨다면 데이터에서 여기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당일, 뭐 3박 4일 당일 이런 식으로 순서가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115페이지 2번인데요. 여행 경비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행 경비가 있는 G열에 클릭을 해놓으세요. 뭐 G3셀이든 G4셀이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G열 있는 데다가 커서를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이번에는 내림차순 정렬할 거니까 히읗 기억 요 숫자 내림차순 정렬 요걸 눌러보면은 숫자가 큰 게 앞쪽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행 경비가 제일 많이 든 거는 2020년 12월 25일 날 떠나는 평창 여행인가 봐요. 그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여행 경비가 적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렬을 하실 때는 해당 열에다 커서를 찍어 놓고 정렬을 하시면 간편하게 정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렬을 해보았고요. 장을 넘겨서 116페이지. 이번에는 기준을 여러 개를 놓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죠. 여행기간이 1박 2일로 되어져 있는 것들끼리 뭐 2박 3일끼리 모여져 있는데 같은 1박 2일일 때 여행 경비가 제일 큰 값이 앞으로 오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이상을 내가 정렬을 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해당 정렬을 할 표에 커서가 있어야 돼요. 딴 데 커서가 있으면 안 되고 이 표 안에 커서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표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데이터에 정렬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라는 창이 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른 데 커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표가 아닌 다른 곳에 커서가 있으면 정렬이 안 떠요. 자, 일단은 정렬이 뜨려면 해당 표 안에 커서를 놓고 정렬을 누르셔도 돼요. 아니면 아예 범위를 잡아서 정렬을 누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정렬하시면 안 돼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나는 여행기간별로 정렬할 거야 해서 여행기간만 잡고 정렬한다. 이런 분들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엉망이 돼버리겠죠. 왜냐면 이 줄이 하나의 데이터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만 1박 2일로 정렬이 돼버려서 바뀌어버린다면 내용 자체가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용이 막 섞여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잡지 마시고 잡으려면 표 전체 이렇게 잡으시고 정렬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데이터의 정렬로 들어갈게요. 자, 정렬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서 제가 원하는 정렬 방식은 116페이지 2번의 형식대로 정렬을 해볼 건데 정렬 기준에 일단은 첫 번째 정렬은 동행인을 맞춰 놓을게요. 그래서 동행인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라 라고 설정을 하고 같은 동행인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이는 요 모임의 경우에는 기준 추가를 해서 여기서는 여행 경비를 기준해서 내림차순을 하겠다라고 해서 맞춰놓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 동행인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동호회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정렬이 되고 같은 동행인들끼리 가는 여행에서는 아까 두 번째 정렬에선 여행 경비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잘 안 되신 분들 제가 봐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여행기간별로 정렬을 하면서 같은 여행기간끼리 있을 때 여행 인원별로 또 동행인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행기록표 범위를 잡거나 아니면 여행기록표 표 안에 커서를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정렬을 누르는 거예요. 자, 일단 기준 추가는 제가 좀 삭제할게요. 기준을 추가해서 정렬 기준은 여행기간별로 정렬이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하고 싶다면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가서 적어주시면 돼요. 당일 쉼표로 구분해도 되고 엔터 쳐도 돼요.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하고 추가. 아까 추가해놔서 여기 사라져서 보일 텐데 밑에서 여기 옆에 있는 메뉴 중에 고르셔도 돼요. 지금은. 그 다음 기준 추가를 하고 다음 기준에서는 동행인별로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첫 번째로 여행기간으로 정렬이 되고 같은 여행기간일 때 동행인별로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 이렇게 바뀌죠. 자, 16장 폴더 급여 지급 현황 파일을 열어올게요. 그럼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로 가셔서 16장 폴더의 급여 지급 현황을 열어주세요. 혹시 저처럼 제한된 보기가 뜬다면 편집 사용을 눌러서 풀도록 합니다.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을 열고 다음과 같이 부서명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부서명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할 거니까 해당 표 안에 커서를 찍습니다. 아예 부서명에다 찍어놔도 되겠네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오름차순 정렬 누르면 되죠. 그럼 개발팀, 관리팀, 기획팀, 총무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직급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으로 정렬한 뒤 실지급액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의 정렬로 가야죠. 일단은 직급별로 정렬할 거니까 정렬 기준을 직급으로 맞춰주시고요. 정렬은 그냥 가나다 순이 아니기 때문에 오름차순 부분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고르세요.
그리고 여기다 적어야죠. 사원, 엔터, 대리, 엔터, 과장, 엔터, 차장, 엔터, 부장 하고 추가. 그럼 여기 생겼죠? 그러고 확인. 그 다음에 정렬 하나 더 할 거니까 기준 추가를 눌러서 축을 하나 더 추가시키고, 여기는 실지급액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을 고르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부서명대로 직급대로 사원, 과장, 차장 이런 순서가 맞춰졌겠죠. 그리고 같은 직급일 때 실지급액을 기준해서 정렬하라고 했는데 내림차순이니까 위쪽이 큰 값, 아래쪽이 작은 값으로 배치됐겠죠.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부분합은요, 그야말로 어떤 그룹 또는 부분별로 합을 내거나 평균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분석 툴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합을 할 때는요, 반드시 데이터를 정렬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차이점인데요. 일단 부분합을 할 때 데이터는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상관은 없어요. 물론 내가 구하고 싶은 대로 정렬을 먼저 하시게 될 테고, 그걸 가지고 부분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을 좀 읽어볼 건데요. 챕터 17의 포인트 부분을 잠깐 읽고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자, 데이터 목록에서 특정 항목별로 그룹화한 후 그룹별로 합계, 평균, 개수 등을 구하는 기능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서 예제를 좀 가져오죠. 122페이지고요. 예제 파일 17장 폴더로 갈게요.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예제 파일로 가셔서 17장. 여기서 여행기록표를 따다. 똑같은 파일이 있대요. 창 좀 닫고 할까요? 열려있는 창을 좀 닫을게요. 아마 이름이 똑같았나 봐요. 여기 닫기. 저장할 거냐 묻는데 지금 얘는 저장 안 할 거니까 저장 안 함 할게요. 얘도 닫기. 요거도 저장 안 함 눌러 놓을게요.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아까 17장의 여행기록표를 열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아까 여행기록표랑 똑같은 창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 여행기록표에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름이 같을 때 열면 저렇게 메시지가 떠서 당황하시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느라고 창을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자, 여행기록표 이렇게 잘 열려졌는지 한번 보고 이어서 부분합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합을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에서 이메일 셀인 B3셀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실 B3셀이 아니라 표 어느 안에 있는 셀이면 상관없어요. 표 바깥쪽 셀이 아닌 표 안쪽에 어느 셀이든 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에 보시면은 부분합이 여기 맨 오른쪽 끝에 있는데요. 조금 더 배우기를 잠깐만 읽고 들어갈게요. 1번만 이렇게 봐서는 꼭 부분합부터 그냥 누르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더 배우기, 지금 122페이지 조금 더 배우기를 먼저 읽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부분합을 우리가 만들 건데요. 기본적으로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룹화할 항목을 기준해서 정렬이 선행되어야 돼요. 여기 표를 보면요. 여행기간이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끼리끼리 정렬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표는 이미 정렬이 되어 있어요. 기간별로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이따 부분합을 이용해서 각각 여행기간별의 어떤 경비를 뽑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선 바로 데이터에 부분합을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게요. 데이터에 부분합을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첫 번째 그룹화할 항목에는요. 아까 반드시 정렬을 한
그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아까 뭐로 정렬했다고요? 여행기간으로 정렬을 했다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요 그룹화 항목은 여행기간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행 경비에 합계를 구하겠다. 이렇게 맞추시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행 기간에 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더 부분합을 추가해 볼 거예요. 일단 자, 지금 현재 여행기간별로 여행경비의 합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요 합만 구하지 않고요. 여기 평균도 얼마나 나오는지를 구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을 추가하기 위해서 부분합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데이터에 다시 부분합을 누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설명하고 할까요? 잠깐만 닫을게요. 자, 여기 부분합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여기 1, 2, 3 혹시 보이세요? 요 1, 2, 3이라는 그룹에 윤곽이라는 게 생겨요. 자, 이게 3이 뭐냐면 지금처럼 다 펼쳐져 있는 상태가 3이에요. 조금 줄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럼 2 한번 눌러보실래요? 2는요. 요약끼리 묶여서 보여요. 당일 얼마, 1박 2일 얼마, 2박 3일 얼마. 그리고 1은요. 총합계가 보이겠죠? 2번을 다시 누르면 다시 이렇게. 여기 플러스 보여요? 여기를 누르면 이 당일만 펼쳐서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누르면 마이너스를 다시 누르면 플러스로 되면서 얘가 숨겨져요. 3을 누르면 다 펼쳐져요. 부분합이 이렇게 진짜 부분별로 딱 볼 수 있게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지금 요거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부분합을 중첩을 시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의 부분합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분합에선 그룹화 항목은 반드시 아까 정렬을 했던 요 여행 기간으로 맞춰 놓으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뭘 구할 거냐면 여행 경비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요 위쪽에 사용할 함수를 평균으로 맞출게요. 근데 아까 구한 요 합계가 사라지지 않게, 즉 평균을 같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평균과 합이 같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는지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1, 2, 3, 4가 생겼고 이렇게 요약만 보거나 평균하고 당일 요약을 같이 보거나 이런 식으로 펼쳐서 볼 수 있게 메뉴가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잘 됐나 보고 그런 다음에 124페이지 스텝 2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여기 평균하고 요약 있는데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쁘게 꾸미고 싶어요. 물론 지금 이 방법을 모르면 그냥 블록 지정해서 색깔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도 좀 우리 배운 김에 있어 보이게 한번 서식을 이용해 보려고요. 자, 124페이지 스텝 2의 1번이에요. 자, 부분합으로 요약되면 개요 수준 중에서 3번을 일단 클릭해 볼래요? 여기 3. 그럼 아까 평균하고 요약이 이렇게 묶여져서 보이죠? 자, 이 상태로 B6에서부터 G26셀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주세요. 범위 잡으셨죠? 이번에는 홈 탭을 눌렀을 때 편집이라는 그룹,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편집이라는 그룹에 찾기 및 선택, 여기에 이동 옵션을 골라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동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125페이지 2번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하시오. 요게 여기 있죠. 체크를 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크게 변화가 보이진 않을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약간 희끗희끗해진 거 보이세요? 네. 보여요? 네, 좋습니다. 안 보이실까봐 얘기했는데 네, 다들 시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안 보이 진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예. 이게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부분합이 돼 있더라도 아까처럼 그냥 범위를 잡으면 가려져 있는 데까지 다 선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찾기 및 선택의 이동 옵션을 해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해라 라고 해주니까 가려져 있는 데는 선택이 안 돼 있고 지금 보여지는 데만 선택이 된 상태로 바뀐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계속 할게요. 자, 글꼴 그룹에서 홈탭에 여기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에 목록 단추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그 옆에 채우기 색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테마색 중엔 녹색 강조육 80% 더 밝게. 자, 이렇게 예쁘게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126페이지 4번 이메일 셀인 B3셀, 진짜 아무 셀이나 찍은 거죠. 클릭하고 개요 수준에서 이제 4번 전체 다 보는 거예요. 요걸 눌러주면 이렇게 예쁘게 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면에 있는 요 왼쪽에 개요 표시를 지울 때는요. 여기 데이터 탭을 클릭하고 여기 부분합 바로 옆에 그룹 해제라는 게 있어요. 요 그룹 해제를 눌러서 개요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여기 1, 2, 3, 4번 적혀있는 개요가 요 윤곽 지우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윤곽 지우기인데 왜 개요 지우기라고 적혀있지? 어쨌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윤곽을 한번 지워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17장 폴더에 필기 검정 현황 파일을 열어와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눌러보면 지금 좀 전에 열었던 17장 보일 거예요. 여기서 필기 검정 현황을 따닥 열어주세요. 제한된 보기가 뜨면은 편집 사용 눌러주세요. 일단 지금 보면 얘는 막 섞여 있죠. 커서를 찍어주시고 데이터에서 오름차순 정렬해주면 되겠죠. 그럼 가구 제작 기능사, 제과 기능사, 한식 조리 기능사, 항공기관 정비 기능사 이런 순서로 아마 맞춰졌을 거예요. 일단 부분합은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렬 일단 했어요. 자, 이제 데이터에 부분합을 누르세요. 자, 뭘로 정렬했어요, 우리가? 종목명. 그래서 그룹화 항목을 종목명으로 맞추세요. 맞추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지금 구해져 있나 봤더니 응시자 합과 합격생의 합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응시와 합격의 부분합 계산 항목을 체크해 주시고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 표를 보시면요. 가구 제작 기능사 요약이라는 부분에 응시랑 합격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합격률은 비워져 있죠. 즉 종목명으로 응시와 합격의 합을 먼저 구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그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구 제작 기능사는 몇 명이 응시했고 몇 명이 합격했다 이런 게 이렇게 보여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나만 먼저 보고 이어서 설명할게요. 합격률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부분합 안에 커서를 놓은 상태로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응시와 합격은 다시 풀어주시고 지금은 합격률의 평균이 필요한 거니까 합격률을 찍고 사용할 함수를 평균으로 맞추세요. 그리고 이 아까 구한 요약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구 제작 기능사 평균이 바로 위에 이렇게 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샵샵샵 이렇게 뜨는 거는 칸이 좁아서 그러니까 넓혀주시면 원래 데이터가 보여요.
여기 3번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평균과 요약만 이렇게 딱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B7셀부터 F25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홈 탭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찾기 및 선택, 여기서 이동 옵션 해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을 체크하시고 확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서 채우기 색깔을 지금은 연한 노란색 이걸로 고를게요. 고르고 다시 이제 개요 4번을 누르면 이렇게. 자, 여기 윤곽은 데이터에 보시면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하시면 여기 윤곽 사라져요. 이렇게 날려주시면 이쁘죠? 예쁘게 잘 정리되었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은 조금 쉬셨다가 자, 예제 파일 18장 폴더에 회원 명단을 가져올게요.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여기 예제 파일 17장이잖아요. 요거보다 상위 폴더가 여기 앞에죠. 예제 파일을 누르시고 18장을 골라주시면 돼요. 따닥. 그래서 여기서는 회원 명단을 따닥. 그러면은 여행 동아리 회원 명단이 나왔어요. 요거 제한된 보기는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라는 건 뭔가를 걸러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자동 필터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걸러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걸 자동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만 검색하고 추출하는 기능을 필터라고 하는데요. 이 필터에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일단 자동 필터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반면 고급 필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 두 가지 다 알아놔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자동 필터만은 좀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좀 활용할 필요는 있어서 자동 필터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에서 일단 임의셀,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 영역 아무데나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요 깔때기 모양의 필터를 누르시면 필터가 걸려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시가 생긴 거 보이세요? 이게 필터가 걸린 거고요. 나중에 필터를 만약 없애겠다라고 할 때도 요 깔때기를 다시 누르면 필터가 없어집니다. 자, 필터를 모두 걸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필터 단추들이 하나씩 생겼을 건데요. 여기서 지역 필드를 오른차순에서 정렬하고 싶습니다. 129페이지 2번에 적혀 있죠. 요 해당 한 칸 한 칸을 필드라고요. 얘네들이 필드예요. 그래서 여기 지역을 기준해서 내가 오름차순 정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 필드의 옆에 여기 세모 이 필터 단추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하면은 이렇게 지역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돼요. 서대문구, 성북구, 수원시, 영등포구 정렬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필터가 이렇게 정렬이 되면은 그 지역이라는 이 필터 옆에 이렇게 화살표로 정렬이 되었다, 오름차순 정렬됐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130페이지 3번 볼게요. 이번에는 성별이 남인 데이터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번엔 성별이 있는 요 D3셀 옆에 세모 이 필터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모두 선택은 풀어주신 다음에 남자만 체크해 주세요. 그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남자만 따로 뽑아져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면 필터를 걸게 되면 이렇게 필터 단추 옆에 깔때기 모양의 필터가 걸려 있다는 표시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필터가 걸려 있을 때는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가려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는 표시가 보이고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옆에가 뜨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나이가 50세 이상인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G3셀 옆에 세모 필터 단추를 누르고 이번엔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음, 이게 이상이에요.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찾을 조건을 입력하는 상자가 뜹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나이가 50세 이상인 사람을 뽑고 싶어요. 그럼 요 나이 입력란에다 50을 적고 확인을 해주시면 나이가 50세 이상인 사람들만 뽑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은 지역별로 일단 정렬을 하는데 성별이 남자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인 것들만 보이게 해라, 이런 거예요. 즉 자동 필터는요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도 만족하면서 이 조건도 만족하는 데이터만 뽑아져 나오는 그런 AND 조건만 가능한 게 자동 필터고요. 나중에 필터를 뽑을 때 뭐뭐 이거나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할 거면 나중에는 이제 5어를 써야 되니까 고급 필터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지정되어 있는 필터 중에 내가 원하는 필터만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132페이지 8번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이에 지정된 필터만 해제하기 위해서는 요 나이 G3셀의 옆에 요 필터를 누르셔서 나이에서 필터 해제 요것만 눌러서 풀어주시면 해당 필드에 설정되어 있는 그 필터만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에만 한번 해제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케어센터 같은 데 보면요, 어르신들 뭐 점수라든지 또는 뭐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이별로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필터링을 해서 연락을 드리거나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가 있죠. 또는 어떤 등수가 있으면 그 학점 등수대로만, 점수대로만 일단 전화를 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럴 때 또 많이 쓰기 때문에요. 은근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필터는. 자, 133페이지 9번 볼까요? 가입 날짜가 2019년인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어요. 이번엔 날짜를 표시할 거니까 가입 날짜 옆에 세모를 누르시고 여기서 모두 선택은 잠깐 푸신 다음에 2019년만 체크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2019년만 모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성별이 남이고 가입 날짜가 2019년인 데이터만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필터에 있는 조건들을 한 개씩 필터 해제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필터 해제를 하실 때는 여기 위쪽에 지우기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적용된 필터를 모두 해제할 거예요. 134페이지 1번이죠. 적용된 필터를 모두 해제하기 위해서 정렬 및 필터에 있는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필터가 다 풀려져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요, 이렇게 지정된 필터가 해제가 돼서 모든 행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동 필터도 내가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의 필터를 누르면 이렇게 필터가 해제되니까 이렇게 해서 필터를 풀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8장 폴더에서 선수 명단 파일을 열어옵니다. 파일에서 열기, 찾아보기 가셔서 선수 명단을 따닥. 제한된 보기가 뜨면은 편집 사용 눌러서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18장 폴더에서 선수 명단 파일을 열고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성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고 포지션이 DF인 데이터를 추출해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자동 필터를 걸어줘야죠. 커서를 해당 그 표 안에 찍고 데이터에서 깔때기 모양의 필터, 이게 자동 필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성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으므로 성명의 여기 필터 단추를 눌러서 내림차순 정렬,
그러면 히읗서부터 쫙 정렬됐죠. 그 다음 포지션이 DF인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포지션에서는 모두 선택을 푸시고 DF만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완료. 자, 1번에서 적용한 필터를 해제하래요. 그러면 지우기 하면 필터가 해제된다 했죠? 지우기, 커서 놓고 지우기. 해제하고 나이가 10일보다 크고, 그럼 나이에서 숫자 필터를 보다 큼 해서 10일 하고 엔터. 그럼 나이가 10일보다 큰 게 나오죠. 그 다음 입단 연월이 19년. 입단 연월을 찍고 모두 선택 풀고 19년만 찍고 확인. 자, 이렇게 뽑아보세요. 자, 피벗 테이블은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흰과 열의 위치로 지정해서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관점으로 요약하고 집계를 내서 표형식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를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행 비용을 일자별로 합계를 내서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와 볼까요? 예제 파일 19장 폴더에 여행 비용 내역 파일을 불러오세요.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여기서 19장 폴더에 예제 파일 19장 폴더 여행 비용 내역을 따닥. 제한된 보기 뜬 거 편집 사용 눌러 풀어주세요. 자, 여수여행 비용 내역 요거 뜨네요. 표를 다시 재배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아무 셀이나 이메일 셀을 일단 찍어주시고 삽입에 여기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의 표 범위는 커서를 찍어 놓은 부분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표 범위가 잡힐 거예요. 아니면 직접 끌어서 범위를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어디다 넣을 거냐면 새 워크시트에다 놓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한 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생깁니다. 자, 138페이지 3번 보세요. 새로운 워크시트가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쪽에 피벗 테이블이 뭐가 이렇게 생겨 있고 옆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가 생겨 있는데요. 얘를 이제 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날짜를 끌어다가 행에다 놔보세요. 그럼 여기 행 레이블에 날짜가 배치가 되고 구분을 끌어다 열에다 놓으면 이쪽에 열 레이블이 배치가 돼요. 그러고 비용을 끌어다 값에다 넣으니까 이렇게 날짜별 관광의 비용 합계가 딱 구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로 봤을 때 이 날짜별로 비용이 얼마나 나왔고 교통은 얼마나 쓰였고 이게 한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표를 재배치해서 만들어주는 게 피벗 테이블인 거죠. 그럼 10월 24일 날 총 들어간 돈은 41만 원인데 그중 관광에 들어간 돈은 얼마였고 교통에 들어간 돈은 얼마였네. 이게 한눈에 보여요. 이걸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요. 어디까지 됐을까요? 요거 아예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피벗 테이블을 하실 때는 표 안에 커서를 찍어 놓으시거나 블록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에 있어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표 범위가 아까 블록 지정한 범위가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새 워크시트에 뽑을 거면 새 워크시트,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 뽑을 거면 기존 워크시트를 찍는데 지금은 새 워크시트에 뽑으라고 했으니까 저도 새 워크시트를 골랐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떠요.
자, 이쪽에는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보일 테고요. 요 옆에는 이제 필드를 어디다 배치할지 고르는 그런 창이 뜹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날짜별로 그리고 구분별로 비용의 합을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끌어다가만 넣으면 돼요. 끌어다 놓는 게 잘 안 보여. 여기서 그냥 끌어다 밑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다시 빼고 보여드리면 여기 날짜를 끌고 이렇게 행에다가 놔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구분을 끌어다 열에다가 이렇게 놔버리면 돼요. 그 다음 비용을 끌어다가 값에다 놓으면 돼요. 그럼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고 여기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옆에 디자인 있어요. 디자인을 클릭하세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여기 자세히를 펼쳐서 놓은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2를 고릅니다. 여기 보통에 있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예쁘게 바뀌어요. 자, 행과 열의 레이블 명을 바꾸기 위해서 행 레이블 부분인 A4 셀을 클릭하시고 여기다 날짜라고 적겠습니다. 날짜 엔터. 그 다음 여기 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는 구분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딱 봐도 여기가 날짜, 여기가 구분. 알아보기가 쉽죠? 자, 보실 부분은 139페이지 3번인데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탭을 클릭한 후 피벗 테이블 그룹에서 옵션을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의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및 서식의 빈셀 표시는 0으로 적어주시고 확인을 하면 이 빈칸들의 0이 이렇게 적혀져요. 그리고 범위를 잡아서 천 단위 구분교를 찍을 건데요. 요거는 아마 예전에 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홈에 가보시면 여기 표시 형식의 중간쯤에 쉼표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천 단위의 쉼표를 찍어주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요 쉼표 스타일이 회계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0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게 아마 빼기 기호로 표시돼서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칸이 좁죠? 그러면 얘를 좀 넓혀서 이렇게 두시면은 뭐 범위 다 잡아서 할까요? 따닥. 그러면 이렇게 샵샵샵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제대로 표시가 나올 겁니다. 원본 데이터였던 시트 1로 갈게요. 그리고 D8셀의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D8셀에 보니까 관광 해상 시티 투어가 있는데요. 이 값을 만약에 32,000으로 수정을 했다 라고 해서 시트 3에 있는 값이 바뀌진 않아요. 그쵸? 얘가 12,000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다면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보시면 세로 고침 있어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32,000으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 원본의 데이터를 바꾼다고 바로 여기 피벗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본의 데이터를 바꾼 후에는 피벗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분석의 세로 고침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피벗 어떠셨어요? 좀 할만해요? 안 바뀌는데. 안 바뀌어요?